그럼 예상 댓글 열 나는데 냅두라는 거냐? 아, 그쵸. 안녕하세요, 삼성교TV의 미니 아빠 준이 아빠입니다. 요새 여름인데도 애들 이렇게 감기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아, 열나는 친구들도 많고 음. 저희 슌이 어린이집에는 또 독감 돈다 그래가지고. 아 지금?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올해도 계절과 상관없이 좀 여러 가지 감기나 감염병들이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름이라고 해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고 열날 만한 요인이 되게 많아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댓글로 질문 주신 것들 중에 이 열날 때 해열제 먹으면 이게 또 많이 먹으면은 저체온 오지 않냐. 막 34도. 네, 그래서 그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는 조금 오해를 바로 잡아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열제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우리 몸에서 열이 왜 나는지, 그리고 해열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왜 해열제 때문에 저체온이 오지는 않는 건지 한번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몸에서 감염이 생겼을 때 열이 나는 작동 원리는 뭐가 있냐면요. 일단 감염이 생기면 염증 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염증 작용 때문에 여러 가지 물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로스타글란딘 E2, PGE2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네. 이게 콕스라는 효소가 만드는 건데요. PGE2가 우리 뇌에 작용을 해요. 음. 근데 우리 뇌 중에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시상하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체온의 중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시상하부를 딱 자극을 하면서 우리 몸의 체온을 올리게 만들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 몸이 이제 열을 많이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똑똑하게 36.5도가 정상 체온이 아니라 39도가 정상 체온이 되게 정상 체온의 기준값 자체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세팅을 바꾸는구나. 네, 세팅을 바꿔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이제 보일러 스위치 같은 게 있는데 그 보일러 스위치의 온도 세팅을 바꿔버리는 거네요. 네. 만약에 아이들만 지내는 집에 한여름에 에어컨을 딱 틀어놨는데 25도로 이렇게 잘 맞춰놨어요. 시원하게 잘 지내고 있어. 근데 갑자기 저처럼 더위 많이 타는 사람이 들어와. 아, 25도 더워. 나는 더 낮은 온도가 좋아. 그러면은 그 기준값이 달라지면서 에어컨을 더 세게 틀어야겠죠. 그러니까 이건 반대로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의 기준값을 36.5도에서 39도로 바꿔버리면 기존의 36.5도이던 체온이 왜 이렇게 체온이 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뇌에서 생각하는 거는 39도가 정상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36.5도는 너무 추운 온도예요. 그래서 열날 때 추운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추위를 느끼게 해서 추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열을 막 만들어내면서 체온을 올려요. 그러면서 나는 게 열입니다. 그럼 도대체 몇 도부터 열인가요? 일단 열의 정의 자체는 중심 체온으로 38도 이상인데 이 중심 체온이라는 건 우리 내부 장기 쪽 온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체온을 재는 데는 관자놀이나 귀 이런 데잖아요. 우리 몸의 중심 체온보다는 낮게 측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쪽은 38도지만 이마나 이런 데를 재면 37.5도, 37.8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왜 체온계로 쟀을 때 37.8도 이상이면 열로 보기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거라서 그렇게 체온 기준을 조금 낮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은 해열제는 무슨 원리로 열을 낮추나요? PGE2라는 애가 뇌에 작용하는 게 결국 뇌의 세팅 값을 바꾸는 거잖아요. PGE2가 안 만들어지게 하면 되죠. 근데 PGE2를 만드는 게 콕스라는 효소였어요. 그러니까 콕스라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를 해서 PGE2라는 물질이 안 나오고 뇌에 열을 만들라는 신호가 안 가니까 우리 몸의 체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원리인데 결론적으로 해열제가 우리 몸의 어떤 냉각제여가지고 얼음 먹는 것처럼 이렇게 쿨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세팅 값이 잘못된 걸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 떨어질 때 뭐가 나요? 땀이 나요. 왜냐면 체온의 정상값이 36.5도로 다시 떨어졌어. 근데 내 체온이 지금 38도, 39도야. 그러면 더운 거죠. 그러니까 더울 때 체온을 낮추는 원리가 땀을 내잖아요. 그래서 땀이 쫙 나면서 몸도 뜨끈해지고 땀이 쫙 나면서 열이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해열제는 체온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뇌 작용을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해열제를 먹는다고 저체온으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도 저체온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이게 저체온이 오는 건 해열제 자체 때문이 아니고요. 아이가 열이 날 때 열을 떨어뜨리려고 막 여러 가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부수적인 노력들 때문에 저체온이 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찬물로 몸을 막 식히거나 아니면 뭐 선풍기나 에어컨 찬바람 막 세게 하거나 그렇게 강제적으로 몸을 쿨링, 체온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과 해열제가 만나면 체온이 정상적으로 떨어지다가 이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더 떨어지는 거죠. 특히 이런 위험도가 높은 게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뭐 찬바람 쐬거나 해도 우리 몸에서 정상 체온을 유지하려는 힘이 세니까 체온이 정상으로 유지가 되는데 아이들은 체온 조절하는 능력이 미숙하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체온을 너무 많이 떨어뜨리게 돼서 저체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춥게 하거나 이런 노력이 오히려 저체온을 유발한다. 그게 범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것도 안 했는데 저체온이 왔다. 나는 뭐 미온수 마사지, 뭐 찬물 마사지 안 했는데 근데 해열제만 먹었는데 저체온이 왔다.
그러면 조금 더 위험한 질환이 아닌지 걱정을 해야 돼요. 우리 몸에 폐혈증이라는 무서운 질환이 생길 수 있잖아요. 피 속에 세균이 도는 그런 무시무시한 질환이 폐혈증입니다. 근데 이 폐혈증이 걸리면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오히려 저체온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체온이 후두둑 떨어져서 막 34도, 35도 이렇게 체온이 낮다. 그러면 열 떨어졌으니까 그냥 따뜻하게 해줘야지라고 넘어갈 게 아니라 오히려 빨리 응급실을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해열제를 먹어도 저체온의 위험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무조건 먹으면 될까요, 그냥? 열이 올랐을 때 이 열을 없애려고 하면 저체온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해열제를 먹고 체온이 안 떨어져서 그럼 빨리 찬물도 닦아주고 막 다른 방법을 막 쓰니까.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체온을 기준으로 해열제를 주지 않는다. 단 예외 상황이 있어요. 우리 열성 경련 많이 하는 친구들. 그치. 네, 예전에 열성 경련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열 나는 것 자체 때문에 경련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체온을 열이 안 나게 잘 조절해야 돼서 해열제를 잘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체온이 뭐 40도, 41도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면 해열제 당연히 먹어야겠죠.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감기 걸렸을 때는 38도, 39도 선이잖아요. 그럴 때에는 해열제보다 중요한 거는 수분 섭취를 더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게 아이들이 열 날 때 탈수가 잘 생기기도 하지만 탈수가 해결될 때 열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맞아요. 이거의 증거가 병원에 입원해서 링겔 맞으면 열 잘 떨어지잖아요. 스틱만 맞아도 열 떨어지니까. 네, 수분 섭취만 잘 해줘도 열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분 섭취가 1번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근데 이제 체온이 높아진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가 추워하고 힘들어한다. 그러면 이런 춥거나 뭐 근육통이 생기거나 이런 열 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증상을 없애주려고 해열제를 주시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해열제를 먹이는 목표가 열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열 때문에 힘든 증상을 없앤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 미온수 마사지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질문도 많은데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미온수 마사지 때문에 저체온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최근 연구 논문들을 보면 이 미온수 마사지나 뭐 어떤 찬물로 닦아주거나 하는 노력들이 오히려 효과가 없고 열을 더 낼 수도 있다. 이런 것도 나와요. 왜 그러냐면 미온수나 찬물로 닦아줬을 때 일시적으로 체온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근데 우리 몸은 지금 정상 체온이 38도, 39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36.5도에서 체온을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체온을 더 낮춰. 그러면 불을 더 때우겠네. 네, 불을 더 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더 난다. 그렇기 때문에 미온수 마사지는 꼭 할 필요 없다. 이 말씀을 또 드리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미온수 마사지 애들 되게 힘들어할 때 있어요. 추워. 힘들고 아이도 막 열을 막 힘주다 보면 열 또 올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체온을 낮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이가 힘든 걸 없애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건 하면 안 돼요. 열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해열제를 먹이는 게 애기한테도 더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38도, 39도인 애들이 잘 뛰어노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약 먹지 말라 그래요. 그럼 예상 댓글 열 나는데 냅두라는 거냐? 그렇죠. 근데 계속 뭔가 해주는 게 아이한테 정말 좋은 건 아니에요. 아이 입원 시켜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이 입원해서 하는 거 뭐 있어요? 때 맞춰서 약 먹고 주사 놓고 컨디션이 어떤지 잘 관찰하고 수분 섭취 잘 해주고. 수분 섭취 잘 해주는 거 되게 힘들어요. 이전에 저희 경구생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1시간 동안 먹여야 되는 약도 많고 그거를 조금씩 먹여야 되고, 그거 해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힘듭니다. 아무것도 안 해준다 생각하지 마시고 옆에서 잘 지켜봐 주시고 수분 섭취 잘하게 해주시고 힘든 거 없는지 잘 봐주시고 하는 간호가 오히려 더 효과가 좋은 치료다 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저희 열날 때 보면 우리도 뭐 너무 춥잖아요. 이불을 덮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너무 궁금해. 우리가 열날라 그럴 때 춥잖아요. 그러면 1번 대처 방법을 이불 찾는 것보다 춥기 시작하면 해열제를 먹는 대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왜냐면 이 춥다는 건 또 힘들다는 거니까 해열제를 먹어야 되는 증상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춥다는 거는 우리 몸이 이제 열을 내볼까? 이렇게 시동을 거는 거예요. 그렇지. 그때 빨리 약을 먹고 그 시동을 빨리 꺼줘야 열이 더 잘 안 오르고 추운 증상도 더 빨리 해결될 수 있고요. 그래도 약효가 오는 동안 시간이 있잖아요. 그동안은 얇은 이불만 한 겹 덮으라고 합니다. 왜냐면 추우니까 막 두꺼운 이불, 이 이불 때문에 우리 체온이 막 더 올라가면서 열이 38도 날게 39도, 40도까지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얇은 이불 한 겹만 덮고 그 이불 덮기 전에 약 먹고 이불에 들어간다. 그게 더 중요한 해결 방법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고민이 되더라고. 애기들 막 열날 때 안아주면은 이불보다 따뜻하잖아, 내 살이. 맞아. 이걸 안아줘야 되나? 꼭 이렇게 안아주는 거는 조금 피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안아주거나 약간 몸통을 좀 떨어뜨리고 옆면만 닿게. 네. 나 때문에 체온이 더 올라갈까봐 그런 고민이 또 되기도 하더라고요. 안아주는 것도 좋지만 수분 섭취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냥 맹물 주지 마시고 경구수액, 달달한 경구수액. 맞아요. 집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네. 그걸 주시면 아이도 기분도 조금 더 나아지고 아기의 회복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너무 부정확한 정보를 믿지 말고 해열제를 먹으면 저체온증이 온다더라 약간 이런 허황된 두려움 때문에 꼭 필요할 때 약을 안 먹는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이런 영상을 찍는 게 약을 무조건 막 많이 먹어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필요한데 안 먹는 경우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때 부정확한 정보보다는 지금 영상 밑에 보이실 거예요. 이제 믿을 만한 전문가가 네. 알려주는 정보니까 이런 정보를 믿고 처방받은 대로 용법에 알맞게 적절한 약을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